정치 뽀개기 속 시원하게 뽀개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이 업문어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블리의 정치 뽀개기 구자홍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걸 정확히 예측한 선거 전문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월드컵 경기 때마다 우승팀을 잘 맞추는 문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문어 예측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름하여 엄문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엄문어, 엄 소장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화상으로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직접 이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요소, 구도, 인물, 그리고 마지막은 바람, 바로 민심, 표심입니다. 엄경영 소장님, 엄문어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경영 소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정당이 몇 대 몇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국민의힘이 13개, 그리고 민주당이 4개 정도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영남권 5개, 충청권 4개, 그리고 수도권 3개, 강원도 이렇게 하면 총 13개고요. 민주당은 호남 3개, 제주 이렇게 해서 4개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엄 소장님 말씀대로 이 13대 4라면 4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 정반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역데자뷰가 되는데요. 네, 그때는 민주당이 3개 빼고 다 가져갔죠. 대구, 경북, 그리고 제주. 그렇게 역데자뷰로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지 궁금한데요. 선거를 이제 크게 3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거 승패를 가르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람 또는 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한 선거 승패 70% 정도를 좌우하는데요. 네, 지금 선거 민심은 국정 안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임, 재신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8년하고 2017년에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지금은 대선 끝나고 3개월이 채 안 돼서 실시되는 선거라서 국민의힘한테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 검수완박부터 이재명 상임고문의 개항을 출마, 그리고 총리 인준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있죠. 일주일, 보름째. 이런 것들이 대선 민의에 좀 반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구도를 들 수 있습니다. 구도. 네, 구도 중에서 특히 세대와 지역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대는 지금 40대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잖아요. 네,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30대와 50대는 그냥 대체로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40대하고 60대 이상에서 투표 의지와 유권자 비중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40대 유권자 비중은 대략 17% 정도 되고요. 60대 이상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방송 3자 출구조사 기준으로 60대 이상 투표율은 85%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40대는 대략 70% 중반대였는데, 이렇게 볼 때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구도에 있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도 국민의힘 쪽에 있고 선거 구도도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전략, 지금 이제 양당이 펴나가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5.18 42주년 기념식 때 광주를 다 내려갔잖아요. 당, 정, 청이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통합행보,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호남 공약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 광주는 평화와 민주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국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판급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이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경기도 분당갑의 안철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이렇게 좀 신선한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전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인업에서도 민주당이 다소 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람, 민심과 선거 구도, 그리고 어떤 인물 경쟁력과 이 선거 전략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요소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13,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4곳, 그래서 13대 4를 좀 전망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구체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에서 지난 3구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3%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5.3%포인트 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박빙 구도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제 60대 이상 투표 의지가 굉장히 높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략 각종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정도 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5%의 지지율이 다수가 김은혜 후보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3구 대선에서 경기도보다 격차가 작았거나 아니면 이 윤석열 후보가 이겼던 지역, 예를 들어서 미세하게 뭐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대체로 다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구 대선에서 12%포인트 정도 격차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박빙의 차, 간발의 차로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구 대선에서 7.7%포인트 차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는데요. 충청도에 이제 섬처럼 지금 포위되어 있는 곳이 세종이죠. 네, 세종도 충청도의 어떤 그 여론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세종시가 대체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겨왔는데 이번 이 지방선거는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는 이 이춘희 현 시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최민호 후보입니다. 두 사람이 뭐 1, 2%포인트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열한 접전이면 국민의힘 쪽에 다소 이 점수를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락방 정식이 이 선거 구도, 인물, 그리고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이제 바람, 이 3요소에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투표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투표율인데요. 우리가 이제 투표율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낮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다. 대선은 통상 12월에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 대선은 3월에 치러졌지만 그래서 놀러 가기에는 다소 추운 거죠. 그리고 총선은 4월 두 번째 주에 실시됐는데요. 이 약간 이제 놀러 가기엔 쌀쌀한, 그러니까 초봄이죠. 그래서 이 투표율 순서가 대선이 이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수준인데요. 이번 지방선거도 이 6월 1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이틀 휴가를 내면 앞으로 내면 5일간 이제 놀러 갈 수 있고 뒤로 내면 6일간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대선과 이 시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았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60.2%였는데요. 이보다는 좀 높고 2020년 총선 68%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데 이 정도 투표율이면 아마도 실버 파워, 그러니까 60대 이상 이 고령층 유권자의 실버 파워가 맹위를 떨치는 그런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투표율도 크게 변수가 안 될 거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지지 그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투표율 낮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실버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결과를 전망을 해본다라면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13대 4, 국민의힘 후보가 13군데에서 이기고 민주당 후보가 4곳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틀린다면 이 업문호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다리를 다. 21대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셨던 그 예지력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